누구나 가슴속에 묻어둔 이름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60년이라는 긴 세월, 강산이 6번이나 변하는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그 사람.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된 첫사랑의 얼굴. 오늘 기적 같은 만남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5년 11월,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입니다. 거리에는 벌써부터 겨울을 재촉하는 낙엽들이 뒹굴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저마다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향해 분주합니다. 하지만 여기 경기도 외곽의 한 작은 주택에는 흐르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멈춰버린 시간을 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올해 83살이 된 김철수 할아버님입니다. 할아버님의 낡은 지갑 속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빛바랜 사진 속에는 앳된 단발머리 소녀가 수줍게 웃고 있습니다. 영자야. 하루에도 수십 번 입속으로만 되뇌어 보는 이름입니다. 할아버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달력부터 확인하십니다. 하루하루 줄어드는 여생이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흐릿해질까, 그 사람의 얼굴을 잊어버리게 될까 두려워서입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 사람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세상이지만 할아버님의 시계는 여전히 편지 한 통이 오가는데 보름이 걸리던 196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토록 간절한 그리움의 대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시길 바라며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사랑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외로운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계를 6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64년 경상도의 한 산골 마을. 22살의 청년 철수와 20살 처녀 영자는 마을에서 소문난 단짝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서로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개울가에서 철수 씨는 영자 씨에게 약속했었습니다. 내 서울 가서 성공하면 제일 먼저 네 데리러 올게. 딱 3년만 기다려도. 그 말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시 우리는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시절, 장남이었던 철수 씨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무작정 서울행 완행열차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공사판을 전전하며 벽돌을 나르고 밤에는 쪽잠을 자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고향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영자 씨네 가족 역시 극심한 가난을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하듯 마을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주소도 전화번호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휴가 때마다 고향 마을을 찾았지만 영자 씨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 영자 소식 들은 거 없나?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고개 젓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약속했던 3년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지만 철수 씨의 가슴속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낳아 기르면서도 가슴 한구석 뚫린 구멍으로 찬 바람이 드나드는 것 같은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남은 지금 그 그리움은 더욱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이제 와서 찾으면 뭐하겠나, 다 늙어서 추한 꼴만 보이지.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하지만 철수 할아버님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생겨났고 할아버님은
손녀의 도움을 받아 이산가족 및 실종자 찾기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이름 석자, 이영자, 그리고 당시 살았던 마을 이름뿐이었습니다. 수개월의 기다림,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고 계셔서 내가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비슷한 인적사항을 가진 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충청도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할아버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담당자의 목소리가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치는 동안 할아버님은 옷장을 뒤져 가장 좋은 양복을 꺼냈습니다. 60년 전 서울 가면 꼭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빨간 내복 대신 고운 스카프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남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요양병원 면회실. 할아버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60년 전 수줍게 웃던 그 소녀의 얼굴만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 할아버님의 발걸음이 무거우면서도 빨랐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야윈 어깨. 할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영자야. 그 짧은 한마디에 6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주름진 얼굴, 초점 흐린 눈동자. 하지만 할아버님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영자 씨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보듯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님은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영자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영자야, 나다. 철수다. 개울가에서 돌탑 쌓던 철수.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앙상한 손을 들어 철수 할아버님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거친 주름을 하나하나 만지던 할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철수 오빠야? 그 한마디에 병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두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6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기도했어요. 두 분은 맞잡은 두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 할아버님은 일주일에 3번씩 요양병원을 찾습니다. 기억이 맑은 날에는 옛 이야기를 나누고 기억이 흐린 날에는 그저 곁에 앉아 손을 잡아줍니다. 60년 전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병원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할아버님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마음만은 20대 청춘 그 시절로 돌아가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다. 할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남은 생은 오직 영자를 위해 쓸 거야. 그게 내가 사는 이유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나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랑을 말하고 또 너무나 쉽게 이별을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6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난 두 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이며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할아버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인생 길 것 같지? 눈 깜짝할 새야. 사랑할 시간도 부족해. 곁에 있을 때 아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줘.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